안녕하세요. 행운선입니다. 오늘은 일반 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홈택스에 로그인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하기. 지금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 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자를 신고를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을 누르시면은 아래 세부 사항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기 눌러주시고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첨부해야 될 서류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제일 먼저 매출을 입력해 줄 거예요. 매출을 입력해 줄 건데 세금계산서부터 작성하기를 할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해줄 거예요. 저는 전자세금계산서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발행은 하지 않아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은 이렇게 부가세 신고할 때 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게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불러와졌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있다면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종이 세금계산서 작성한 거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그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고 그 공급 가액하고 매수 입력하시고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이 다 끝났다고 하면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출 중에서 세금계산서 매출을 작성했어요.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을 작성을 할 거예요.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신용카드 매출 금액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작성해 줄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신용카드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 그리고 선불 전자 지급수단 여기를 기입을 해줄 거예요. 요 기입을 해줄 때 제가 이제 매출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매출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매출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쿠팡을 들어가시면 여기 밑에 시트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거래처별로 매출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보시면 부가세 신고 내역에서 보면은 이렇게 서식에 맞춰서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월별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옥션도 이렇게 보시면 그 엑셀 자료 그대로 거기서 제출해주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매출만 그대로 작성을 하면은 이렇게 부가세 신고 내역이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가 정말 쉽고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그대로 여기다 입력을 해줄 거예요. 지금 신용카드 입력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그대로 지금 우리가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기 때문에 요 노란색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신용카드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과세본에다가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도 요거 그대로 노란색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불 전자 결제도 여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다 됐어요. 여기가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을 입력할 때는 어떻게 입력하냐면 요 부분 요 부분을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요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있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있고요. 자, 그럼 요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입력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라는 요 금액,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끌고 와져요. 이렇게 끌고 와주죠? 저희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선불 전자 결제 그게 이제 어느 항목이 들어가느냐, 기타에 들어가느냐, 신용카드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 발행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사에서 기타 매출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홈택스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거는 아까 전에 여기 작성하기에서 보면, 우리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은 분명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서 입력 완료를 눌렀더니 그게 자동으로 여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에 자동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 항목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선불 전자 결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잡힌다는 것을 이렇게 홈택스에서 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불 전자 결제를 기타 매출에다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다 잡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타 매출에 잡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기타 매출에 잡힌다고 하면 우리가 또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는 게 되니까 기타 매출이 아니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그쪽의 매출에 잡힌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기타 매출은 엑셀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타 매출이라고 나와 있죠? 기타 매출 여기 270만원 잡혀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반 사업자잖아요.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 가액하고 세액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270만원을 여기다가 이제 공급 가액하고 세액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7월에서 12월 달에 공급 가액 요만큼 245만 4,545원을 입력을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245만 4,545원을 입력하니까 세액이 그대로 잡히죠. 잡혔습니다. 그러면 입력 완료를 눌러줄게요. 우리가 세금계산서 매출도 넣었고요.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까지 모두 작성이 됐고 기타 매출까지도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은 다 끝난 거예요. 우리 매출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세표준 명세서를 작성하기를 할 거예요. 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넣는 금액이 일치하셔야 해요.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오류 때문에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 금액과 요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 금액하고 엑셀의 어느 부분이 같아야 하냐면 여기 7월부터 12월 달에 여기 금액하고 같아야 돼요.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똑같죠? 1억 7,918만 1,818원. 여기도 1억 7,900, 18만 1,818원 일치하죠. 이렇게 똑같이 일치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다가도 똑같이 적어주겠습니다. 네, 똑같이 적은 다음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네, 작성하기가 다 끝났어요. 이렇게 매출은 다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입을 입력해 볼게요. 매입 같은 경우 여기 작성하기를 눌러서 세금계산서 들어온 게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전자 세금계산서가 불러와졌어요. 그리고 종이 세금계산서 받은 게 있다면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종이 세금계산서 받은 게 없긴 하지만 만약에 받은 게 있다면 이쪽 란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러니까 종이 세금계산서 보시고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그 다음에 매수, 공급 가액을 합산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통해서 리스트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매입 세금계산서 작성이 끝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 매입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여기 신용카드 매입 이쪽에다가 작성하기를 눌러주세요. 여기에 신용카드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 매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용카드 매입은 여기 작성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용카드 매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내가 미리 홈택스에다가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놨다. 그러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되게 신고가 간단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신용카드를 미리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입력을 하셔야 돼요. 카드 번호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시고 거래 건수, 뭐 공급가액, 세액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입력 내역 추가하면서 그 공급자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거래한 그 공급자별로 다 여기를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엄청난 노동이기 때문에 미리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요 정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카드사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그 상세 내역을 메일로 받으시면 돼요. 아니면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세 내역을 이렇게 다운을 엑셀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걸 받아서 그 자료를 토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그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홈택스에 등록을 했다 하시면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 있죠? 여기 조회하기 누르셔서 이렇게 조회해서 불러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내가 홈택스에다가 미리 등록을 해놨다. 그렇게 하시면 조회하기를 통해서 불러 오시면 되는데 이 현금 영수증을 내가 미리 등록하지 않았다 하시게 되면은 그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 건수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현금 영수증 받은 것도 없고 사업용 신용카드도 여기다 등록할 건 없어서 저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까지 매입을 다 작성을 했어요. 다 작성을 했으니까 이제는 넘어가시는 게 이쪽 부분. 그 밖에 경감 공제 세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작성하기, 여기 세액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홈택스로 신고하면은 1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작성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를 공제를 못 받아요. 여기 세액이 없잖아요. 작성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냥 바로 입력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10,000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경감받을 수 있는 그 공제세액이 없잖아요. 영원으로 되어 있죠? 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작성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잡혀요. 그 다음에 입력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짜잔 이렇게 1,747,200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요거 작성하기 누르지 않으시면 이거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작성하기 버튼 누르셔서 이거 경감 공제세액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종 세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눌러주셔서 네,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신고서 완료까지 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납부세액이 나오죠? 이렇게 납부세액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셔서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 영수증까지 나오거든요. 그거 출력하셔서 부가세를 납부까지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행운선이었습니다.